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생을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 전에 뭐 귀인을 만났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그 귀인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의 그 사주팔자에도 있게 되는데, 실제로 자신에게 어떤 귀인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주팔자에 어떤 귀인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으로는 자신한테 귀인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본인의 사주에 어떤 귀인이 있어서 어떤 그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집중하셔가지고 본인의 사주팔자에 어떤 좋은 사람이 있는지, 어떤 귀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천을귀인이라고 해서, 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주팔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귀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생활에서나 사회 활동에서 자신을 돕는 환경이나 그 사람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런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뜻밖의 도움을 주는 인물이나 상황으로 이제 이 귀인이 있다고 하면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천을귀인을 만나면 좀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돼서 그 피해가 적은 것으로 일단 고전에도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귀인이 있는지 알려면 본인이 이제 만세력을 통해서 본인의 사주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본인이 만약 만세력이 없다면 원광 만세력에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원광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이제 넣게 되면 그 본인의 이제 사주팔자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이 귀인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아로하 씨도 아직도 본인의 사주팔자를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쉬운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도전 꼭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어떤 귀인이 있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연이나,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이제 본인이 열었을 때 원광만세력에 생년월일을 넣어서 본인의 사주가 나왔는데, 요 연이라고 하는 공간, 요 공간하고 그다음에 이 일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 갑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갑일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갑이 있거나 그러니까 연의 갑이 있거나 일의 갑이 있을 때 어딘가에 요 축이라는 글자, 여기 축이라는 글자와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연과 일만 해당이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월에 저는 갑이 있어요, 시에 갑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전에는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이나 일에, 연이나 반드시 연이나 일에 이게 갑이 있을 때 축이나 이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일에 내가 갑이 있는데 연에 만약 축이나 미라는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갑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연이나 일에 한 개가 있을 때 이 연월일시 어딘가에 이 축이라는 글자나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천을귀인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라는 글자, 자기가 이제 연에 이걸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 위쪽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연의 천간이나 아니면 이제 일의 천간에 무라는 글자가 있을 때 둘 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월이나 시에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주팔자에 연에 무가 있거나 일에 이렇게 무가 있을 때 어딘가에 다시 이렇게 미라는 글자나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이제 연, 월, 일, 시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축이나 미라는 글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일단 천을귀인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글자가 있으면 굉장히 그 어쨌거나 본인의 삶에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고전에서는 그게 이제 그 형충이 안 되고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또 우리 또 아로하 씨는 또 형충에 관련된 그런 그 의미를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갑이 있거나 이렇게 무가 있을 때 어딘가에 축이나 이렇게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천을귀인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게 연에 이렇게 경이 있거나 일에 경이 있을 때 어딘가에 축이라는 글자나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귀인이 일단 자신의 사주팔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언젠가는 좀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상황을 만나서
본인이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자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다 이 월하고 시에다가 써놨냐면, 왜냐면 이제 이 그 한마디로 이 사주팔자의 구조에서 경이 미나 경이 축이랑 같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 월하고 시에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1에 이렇게 경이 있다고 하면 요건 없고요. 1에 경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미가 있거나 축이 있어도 천을기인에 해당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을이나 기가 있을 때, 연에 을이 있거나 아니면 일에 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이제 연에 기가 있거나 일에 기가 있을 때 어딘가에 자라는 글자, 그러니까 연월일시에 상관없이 자라는 글자가 있거나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바로 일단 천을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인도 귀인 나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까지 알려면 또 우리 아로하 씨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을이라는 글자의 신이라는 글자는 이제 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천을귀인이 그 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자신의 사주팔자에 과연 귀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연에 을이 있거나 일에 을이 있거나, 다시 한번 연에 기가 있거나 일에 기가 있을 때 어딘가에 이 신이라는 글자나 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건 이제 연월일시 어딘가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천을귀인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병이나 연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일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연에 정이 있거나 일에 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는 글자나 유라는 글자가 이 연, 월, 일, 시 어딘가에 있어도 그게 바로 천을귀인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월에 해를 놓고 이렇게 일에 유를 놨지만 이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이 꼭 두 글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나 해라는 글자가 한 글자만이라도 이 연월일시 어딘가에 이 지지에 있다면, 이 여기에 있다면 그게 바로 다 천을귀인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일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연에 개라는 글자가 있거나 일에 개라는 글자가 있거나, 요게 이제 개라는 글자입니다. 요게 임입니다. 혹시 또 이제 어느 게 임이고 어느 게 개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요 글자가 임이고 요 글자가 개가 되는데, 하여간 연일에 어딘가에 임이나 개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연월일시 어딘가에 이 묘라는 글자나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일단 천을귀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개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천을귀인을 이미 본인의 이 지지에 깔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개사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개라는 글자한테 이 사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재성, 즉 재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재물을 구하는 환경에서 천을귀인을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관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관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써놨는데, 특히나 이 관이라는 글자, 이 천관의 이 관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본인의 그 소속,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 생활을 한다거나, 특히나 이렇게 공직, 혹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사, 혹은 이제 공무원, 아니면 이제 국가 관련된 일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 혜택을 보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 조직이나 관청이나 구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이 천관귀인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개인 사업만 할 때는 이 천관귀인의 도움을 받기 일단 좀 쉽지 않겠죠. 반드시 이제 구청 관청과 연결된 일을 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조직 생활이나 특히 공직이나 공사 공무원에 있을 때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관직이 고귀해지고 그다음에 청렴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월일시 어딘가에 다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천관귀인 같은 경우에 특히 시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연애, 이것은 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애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 만약 요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월일시 어딘가에 이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바로 천관귀인이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 시에 있을 때 더욱더 좋다고 일단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월일시 어딘가에 미라는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 연이 갑이라고 하는 분들은 살펴보시고, 특히나 요 시에 만약 있다 그러면은 이 천관귀인이 굉장히 아름답게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말년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되돌아가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한마디로 귀인이 좀 더 발달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한테는 이 미라는 글자가 곧 재성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본인의 그 양명 지원,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에 이렇게 미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노후까지도 굉장히 그 귀인이 일단 임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요 연에 일단 을이 있는 분들은 을진이라고 하는 간지는 없기 때문에 이 월이나 일이나 이 시에 이 진이라는 글자, 즉 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이렇게 천관귀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가 시에 있을 때 요게 여기가 가장 더 일단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진이라는 글자 역시 이 을이 볼 때는 한마디로 재물에 해당합니다. 재물에. 그래서 이 시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좋은 관직에 올라서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진이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나온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시에 이 진이라는 글자가 하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개가 겹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겹친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 갑도 월에 미가 있거나 일에 미가 있거나 시에 미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미미미 아니면 이렇게 미미 아니면 이렇게 미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을 일단 반긴다고 제가 볼 땐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두 개가 있는 것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것, 글자가 겹치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아주 그냥 사주가 이 전체적인 구조가 아주 좋지 않는 이상 약간 좀 꺼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은 또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겹치는 것보다는 하나만 있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을도 일, 시에 어디 한 군데에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은데 특히 이 시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월, 일, 시 어디 하나에 이 뱀이라는 글자, 이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은데 특히 이 시에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천간귀인이 돼서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병이라는 글자한테 이 사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이건 이제 귀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12운성으로 걸록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에너지가 강력한 구간이 됩니다. 이 병한테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도 한마디로 힘이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럴 때는 한마디로 이제 늦게 아마도 이제 말년에 뭔가 본인이 독립적인 뭔가를 할 때 상당히 그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이 있을 때 정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 시 어딘가에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일단 그게 천관귀인이 되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에 있을 때 가장 좋은데, 특히나 이 정이라는 것은 이 유라는 글자가 천을귀인도 되고 천관귀인도 됩니다. 특히 만약에 이 사람이 정유생이라고 하면 이미 연에 가장 큰 시공간에 천을귀인도 되고 천관귀인도 되는 것이니까, 일단 이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마디로 닭띠보다는 상당히 좀 유리한 닭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글자만 있는 것이 좋고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두 글자가 같이 만약 유라는 글자가 두 개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 것보다는 월에 하나 있고 이렇게 시에 하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연에 하나 있고 뭐 시에 하나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게 제가 볼 땐 좀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무라는 글자, 연에 일단 무라는 글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관기는 일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또 우리 아라와 씨가 또 자신은 뭐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시에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천간귀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오직 연에 있는 것만 해당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에 이렇게 무술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띠 중에 무술생이 되고 요게 이제 천간귀인이 되는데, 요게 없다면 만약에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시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시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라는 글자가 연에 있으면 한마디로 요 기묘생도 되고요. 토끼띠 중에는 기묘생이 한마디로 이제 천간기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연에 없다면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시에 있으면 그것이 천간귀인이 되는데, 요게 이제 한마디로 시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 특히나 이 묘라는 글자는 이 기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것 자체가 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거나 만약에 공직에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팔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경이라는 글자, 이 경이라는 글자가 연에 있을 때 이 월일시에 월에 해가 있거나 아니면 일에 해가 있거나 시에 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특히나 이 해라는 것은 이렇게 겹치면은 자형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고전에서도 조금 이제 껄끄러운 어떤 구조로 봤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는 것은 그닥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월,
일, 시, 어드 한 군데에 이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은데 이 시에서 보면 가장 좋다. 특히나 이 해라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식신 영역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특히 해는 또 역마가 되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굉장히 활동적인 영역에서의 조직에서 가담해서 근무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구조의 이 천관기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 연간에 이렇게 신이 있을 때 신이라고 하는 간지는 없기 때문에 월에 신이 있거나 일에 신이 있거나 이 시에 이런 원숭이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일단 천간기인이 되고요.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신이라고 하는 지지는 요 연간에 있는 이 신이 볼 때 본인이 굉장히 그 통근이 강한 어떤 그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분들은 일단 그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데 특히나 이 시에 이렇게 신이 있으면은 천관기인으로 해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연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임인생, 즉 호랑이띠 중에서 임인생이 이제 천간귀인에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월에 인이 있거나 일에 인이 있거나 이제 시에 인이 있을 때 일단 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구조로 보는데 특히나 이 시에 인이 있을 때 한마디로 이제 천관기인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명이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이 인이라는 글자는 임이 볼 때도 이제 식신 공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이제 인호술 화운동을 하는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재물을 벌어들이기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임에는 임이 볼 때 요 인 안에는 한마디로 이제 인중에 무토가 있어서 또 그게 이제 한마디로 본인한테 관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천관귀인으로서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간기인 마지막으로 요 개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 개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월에 오가 있거나 일에 오가 있거나 시에 이렇게 오, 이 말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천관기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오라는 글자는 상당히 그 고전에서도 일단 좋은 글자를 일단 많이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 오 중에는 또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또 이 개가 볼 때는 또 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오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재물의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이 한마디로 이 시에 있을 때 가장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에 만약에 이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돈도 벌고 한마디로 이제 명예도 얻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천관기인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극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극귀인. 귀인도 하여간 뭐 고전에 엄청 많은데 다음에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귀인도 한번 다뤄보고요. 오늘은 제가 요 태극귀인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중요하게 쓰는 귀인이기 때문에 이 태극귀인 같은 경우에는 삶이 풍요롭고 한마디로 이제 좀 이제 사는데 좀 이제 재물도 많고 뭐 이런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이 많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사회 활동을 할 때 좀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귀인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 태극귀인도 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월에 있는데요, 일에 있는데요, 시에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또 여럿이 묻지 마시고 연만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에 이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한마디로 어딘가에 자라는 글자나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태극귀인이 됩니다. 즉 이제 쥐띠 중에서는 이 갑자생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요 자라는 글자가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 오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말띠 중에서는 갑오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띠 중에서는 요 오라는 글자가 여기 일로 와도 한마디로 이제 그 태극귀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월에 오가 있거나 일에 오가 있거나 시에 오가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태극귀인이 돼서 뭐 삶이 풍요롭고 복이 많다고 하니까 본인이 만약 갑년생이신 분들은 혹시 사주에 이 자나 오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한마디로 이제 연은 초년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월은 청년, 그다음에 일은 중년, 시는 말년을 의미하니까 만약에 이 갑생이 요 시에 만약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제 말년에 아무래도 요 태극귀인이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주로 말년에 복이 좀 더 넘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연에 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한마디로 이제 연에 이제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이 한마디로 을자라는 건 이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건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 연에는 이 자라는 글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에 오라는 글자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연에 을이 있을 때 월에 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일에 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에 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월에 오가 있거나 요 오라는 말 글자가 월에 있거나 아니면 일에 있거나 시에 있으면 그게 바로 태극기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도 이렇게
묘나 유가 연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월에 묘가 있거나 일에 묘가 있거나 시에 묘가 있을 때 태극기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유라는 닭이라는 글자가 월에 있거나 아니면 일에 있거나 시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태극기인이 되는데, 이 묘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이 병이 볼 때는 이제 인수에 해당하니까, 만약에 이 병생이 이 연에 병이 있는 분이 만약 이제 어떤 학문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교육적인 일을 할 때 한마디로 이제 태극기인이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라는 글자는 이 병이 볼 때는 이제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사업적인 면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높은 연봉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글자가 월에 있냐 일에 있냐 시에 있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제가 청년, 중년, 말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서 본인의 이제 사주팔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는 글자, 요 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연에 이 묘라는 글자는 이 연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정묘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토끼띠라고 한다면 위에 만약 정묘생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태극기인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연에 없으면은 이 묘라는 글자가 지금처럼 월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일에 있거나 시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정유생도 됩니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천을기인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상당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닭띠 중에 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한마디로 천을귀인도 있고 요 태극귀인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따블이 되는 것이죠. 너무 부럽네요. 자, 그 다음에 유라는 글자가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시에 있으면 개발을 일단 태극귀인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 무라는 글자, 이 연에 무가 있으면 한마디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용띠 같으면 이제 이 무진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태극기인이 되고, 이 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진, 술, 충, 미가 어딘가에 연월일시에 어딘가에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태극기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개가 다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로하 씨. 어딘가에 진이라는 글자가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시에 있거나 아니면 이 술이라는 글자가 연월 일시 어디 한 군데에 있거나 아니면 축이라는 글자가 연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월 일시에 있거나, 이 미도 마찬가지로 연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월 일시에 어디 한 군데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태극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진생이나 무술생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에 만약에 용띠나 개띠 중에 위에 이렇게 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미 태극기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에 이렇게 기가 있는 분, 그래서 만약에 양띠생이라면 이 기미 연주가 바로 태극기인을 깔고 있는 것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제 월일시에 기축년생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띠 중에 위에 기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기축생도 바로 태극기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연월일시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진, 축, 술, 미가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태극기인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경이 있으신 분들, 그중에 이제 호랑이띠라고 한다면 이제 경인생이 바로 일단 태극기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연에 인이 있거나 월에 인이 있거나 아니면 일에 인이 있거나 시에 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해라는 글자, 요 해라는 글자가 연에 있거나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시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태극기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인이라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 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경이 볼 때 요건 이제 식신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인과 해가 둘 다 역마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경생 같은 경우에는 이 태극기인을 만약 얻었다면은 좀 더 일단 역동적으로 활발한 어떤 영업적인 일,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본인의 활동의 범위가 큰 어떤 사업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연에 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월, 일, 시에 요 돼지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태극기인에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연에 인이라는 글자는 연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월, 일, 시 어딘가에 요 호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이 일단 태극기인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 해라는 글자는 신이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상관의 어떤 시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재능을 뽐내는 글자에서 태극기인을 얻는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는 신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월, 일, 시 중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청년, 중년, 말년에 본인이 일단 태극기인을 얻었다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연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한마디로 월, 일, 시에 요 뱀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일단 태극기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 특히나 임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원숭이띠인데 요 임이라는 글자가 위에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태극기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월, 일, 시 어딘가에
요 신이라는 원숭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태극기인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임이라는 글자가 볼 때 이 사라는 뱀이라는 글자는 재물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인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에 이렇게 신이 있으면서 이게 태극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만약에 추후에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상당히 좀 좋은 구청과 관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에 이렇게 개라는 글자가 있을 때 월일시에 이렇게 월일시에 이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태극기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월일시에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일단 태극기인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각각의 그 굉장히 그 한마디로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귀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